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차 승무원 전문 멘토 테디쌤입니다. 오늘은 전국 78명의 열차 승무원을 합격시켜온 멘토로서 또 예상 밖의 채용이죠. 22년 상반기 인턴 승무원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 주의사항, 그리고 바뀌어 보이는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지원에 관해서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코로나 양성으로 자가격리 중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PD님도 같이 자가격리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목소리가 정말 좋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의 귀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자막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노트북 준비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채용 공고를 보면요. 총 48명을 모집합니다. 실제로 육아휴직 가셨던 분들이 하나, 둘 돌아오고 있고요. 그분들의 퇴사율이 지금 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턴 채용의 인원수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KTX, SRT 열차 채용 인원수의 차이가 눈에 띄게 차이가 있습니다. KTX 서울, 부산 할 것 없이요. 굉장히 인원수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SRT는 그에 비해서 좀 적다. 퇴사율의 차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번 채용이 인턴 채용이죠. 청년 고용 창출을 이제 목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있네요. 만 34세 이하. 33살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만 35세였던 것 같은데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임용 기간입니다. 이전에는 4개월이었는데 이제는 6개월. 이게 승준생들을 위한 배려인지 회사에서 더 우려먹기 위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이 채용이 끝나게 되면 아마 계약직이나 정규직 채용이 날 확률이 클 것 같고요. 또 중간에 인원이 부족하면 다시 한번 인턴 채용이 날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이점 중 하나가 면접관의 구성 비율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내부 2명, 외부 2명 이렇게 기업 내외부 관계 혹은 비관계자 구성해서 4명이 심사위원단으로 구성이 됩니다. 사실 이로 인해서 주관성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100% 주관적일 수도 없는 게 외부 면접관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점을 결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업 내부 인원이 이제 심사위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좋고요. 잘 알고 있는 지식 자랑이 아니라 그에 어울리는 자세를 좀 답변 속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자소서도 마찬가지고. 또 외부 인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너무 전문적인 열차 용어 있죠. 이런 것들만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답변 내용을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면접, 자소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전 채용과는 다르게 경력 경험상을 하나의 기술서로 합쳤습니다. 직전에도 사실 이제 경력상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했었죠. 정규직의 경우에도.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했고요. 교육상만 따로 떼놓았습니다. 이 말은 이제 6개월 혹은 특정 개월수 이상 4대 보험을 정식으로 들었던 근무 경력자가 아니더라도요. 무경력자라도 인턴 지원이 가능하고 합격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 이전 영상들 합격자 영상 보면 경력이 0인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제 블로그뿐만 아니라 합격자 리뷰 영상 찾아보시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 확인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4대 보험 그리고 경력 증빙 가능한 서류 있죠.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지 경력입니다. 그게 아니고 둘 중 하나다, 부족하다, 무조건 경험으로 간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프리랜서가요. 그냥 프리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만들어 두고 이렇게 또 급여를 받으면서 이 실제 급여 기록이 있는 경우가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상 관련해서요. 되도록 이제 교육과정, 대학 교육과정에서 작성할 수 있는 거 모두 교육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대학교에서 작성할 만한 내용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이 또 작성 가능한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전문 교육기관에서 받았다라는 인증이 있어야 되죠. 뭐 서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독학으로 취득한 뭐 CS 자격증 이런 것은 교육기관 증빙이 안 돼서 교육이 아닌 경험사항으로 가야 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되도록 이 6개 다 모두 채워보면 좋을 것 같다. 교육은 무조건 가득히. 그리고 경력 경험은 최소 2개 이상은 채워져야 한다라는 거고요. 없으면 어떻게든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2개는 돼야 된다. 1개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전에는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이제 좀 공지를 제대로 해줬었는데, 그 직무 관련된 뭐 경험, 경력, 교육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거 관련된 파일표가 있거든요. 블로그 링크 아래 달아줄 테니까 첨부 파일 확인하셔서요. 내가 쓰고 싶은 이게 직무 관련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소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항목이 다 달라 보이지만 다 같습니다. 이전 것과 다 똑같고요. 100% 똑같고요.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그 차이를 반영한 자소서는 작성해야겠죠. 일단 자소서 중요합니다. 50점이고요. 직무수행계획서 30점, 총 80점. 이거 먹고 들어가면 서류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실제 저도 이제 서류 합격률이 100%는 당연히 아니죠. 서류 합격률이 약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10명 이렇게 만들면 3명 정도는 합격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경험, 그리고 또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똑같은 자소서를 복붙해서 보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레일 관광개발에서도 계속해서 이 항목을 교묘하게 바꾸고 있고요. 하지만 뭐 물어보는 것은 거의 같다. 지금까지 다 그래왔다라는 거. 뭐 성의 없이 좀 제출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보면요. 지원한 분야에서 타인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경쟁력은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원 직무 분야와 관련한 사례 경험을 통해 작성해 주십시오. 자, 이전 자소서 항목을 보시면요. 지원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능력을 발휘한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전혀 달라 보이죠. 하지만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의 경쟁력이 의사소통 능력이다 라고 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또 그래도 복붙을 그대로 하면 양심에 찔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경쟁력도 충분히 찾아보길 바랍니다. 답변을 쓰는 방향성은 똑같겠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차 승무원으로서 고객만족이라는 가치를 두고 본인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별화가 된다는 것은요, 남들이 가질 수는 있지만 주변에 흔히 혹은 쉽게 가지지 못하는 것이어야 하고요. 또 차별하다라는 것이 고객에게 확실한 효과를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고객이 아니라 대상이 동료라도 괜찮습니다. 팀워크에서 도움이 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또 지원 직무와 관련된 분야라고 했기 때문에 그 경험 사례를 엉뚱한 거, 대학교 사례, 뭐 친구 관계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서비스 현장 경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경험을 넣으셔도 되지만 그 안에 경험을 주의해서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번은요. 지난번 채용의 자소서 항목과 동일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해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으면 기술해 주십시오. 결국에는요, 2가지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목표 달성 성공 경험. 그런데 여기에 일단 특정하게 요구하는 직업 윤리가 있네요. 책임감, 이 가치관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일단 지난번 영상에 제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예상치 못한 상황, 문제가 발생해야 되고요. 그것이 없다면 글 속에서 그 상황을 구성해줘야 됩니다. 기획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책임감이라는 것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했던 그 노력을 이야기하고요. 단순히 뭐 책임감을 갖고 했다라는 가식적인 표현보다는 그 책임감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 가질 수밖에 없었던 계기, 그 이유와 마음가짐, 사명감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엮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성공 경험이니까 실패한 경험이면 안 되는데 탈락이라고 해서 실패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대상 못 받고 장려상 받았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본인에게 혹은 팀에게 성공의 의미이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목표 달성 경험 속에서 그 문제 해결력과 성실함, 직무 근성, 책임감을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서비스 현장 경험 속에서 한 것이 아니어도 되지만요. 세 번째 항목에 거의 비슷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너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서비스 현장 경험으로 가시는 게 나쁘지 않고요. 그렇지 않다면 개인 목표 달성 경험 이걸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목표를 위해서 했던 거. 코로나 많이들 걸리셨을 텐데 저는 진짜 다 견딜 수 있는데 이게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힘드네요. 목소리를 잃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이 일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목을 더 조심해야 되긴 한데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죠.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은요. 집단, 학교, 회사, 동아리, 동호회 등 원만한 화합 또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헌신했던 경험을 상황, 행동, 결과 중심으로 기술해주세요. 자, 이거는요. 경험사항에 작성하실 때 넣었던 그 소재를 해서 써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학교, 회사, 동아리, 동호회 이런 부분이 경험사항에서 증빙 가능한 서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항목을 보면요. 자신이 활동했던 조직이나 단체에서 다른 사람과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했던 경험을 상황, 행동, 결과 중심으로 기술해주세요. 달라 보이지만 이제 이 질문 결국에는 목표 달성을 위한 팀 내 희생 경험입니다. 기존에 지금 이번 질문요. 지난번에는 갈등 해결 경험인데요. 사실 이것도 같은 질문이라 보시면 되죠.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됐다면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본인이 희생하고 배려하고 헌신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했던 이유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였을 거고 또 뭐 단순한 대인관계에서 팀 프로젝트 회의 진행하면서 갈등 생겼을 수도 있지만 뭐 결국에는 그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갈등 해결을 하는 거죠. 팀원들과 원만하게 화합이 돼야지 온전한 결과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 항목을 그대로 소재로 쓰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첫 문장이나 이런 것은 좀 다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포인트가 남들보다 왜 더 많이 헌신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희생이라는 것이 어찌됐든 시간, 비용, 감정 등등 이제 본인이 손해를 봐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감내하면서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일단 팀 내 본인의 어떤 역할이 있을 것이고 목표 의식이 있을 것이고 또 주변에 동료들이 처했던 어떤 사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주변의 환경도 괜찮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만한 화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첫 문장을 바꾸고 이제 이전의 소재를 비슷하게 가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거는 성공 경험 아니라 실패 경험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헌신했던 경험, 여기서는 희생정신, 어떻게 보면 서비스 직무에서 희생정신 중요하고요. 공공기관의 일원으로서도 희생정신이 필요할 확률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요. 1, 2, 3번 뭐 첫 문장만 바꾼다면요. 거의 뭐 동일한 질문이고 똑같은 소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1, 3번의 경우에는 첫 문장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꾸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인지해 주시고요. 4번 항목 볼게요. 자, 코레일 관광개발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중요한 직업 윤리는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본인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세요. 자, 이것도 직전 계약직 정규직 채용 항목과 같습니다. 4번요.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전 영상들 그리고 제 블로그 글들 보시면요 진짜 자세히 했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 건 비효율적이니까 생략하고요. 한 가지 팁을 제가 좀 드리면 그 NCS 기반 채용 직무 자료 있죠. 죄송합니다. 그 채용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 보시면 안에 들어가면요 직무 수행 태도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 중에 참고해서 쓰셔도 되고요. 해당 단어들을 다르게 변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윤리를 넣어주셔도 되고, 제가 또 한 가지 꿀팁 알려드리면요. 이건 제가 수업에서만 이야기할 텐데, 대한항공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칼맨십 있죠. 칼맨십 인재상. 해당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장점이 될 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열차 승무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고객 만족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공공기관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일해야 할까? 서비스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답변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어떤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을 가치관으로 담아내셔도 되고요. 어떤 것을 통해 배운 것을 가치관으로 내셔도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잘 지켜서 서비스 현장에서 더 좋은 결과 가져온 것으로 연결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제 이전 영상들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항목은요. 코레일 관광개발 지원한 동기, 희망직무 선택한 이유, 그리고 입사 포부 비전, 그리고 이를 교육 경험 경력사항 등과 연계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자, 이전 항목은요. 코레일 관광개발에 입사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입사 후 포부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진짜 말만 살짝 다르게 한 거지 똑같고요. 이전 항목에서는 입사하기 위한 노력한 점 자체가 사실은 지원 동기로 이어지잖아요. 물론 표현은 다르게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경력, 경험, 교육사항과 연계해서 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력한 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원 동기 이후에 노력한 점, 그리고 입사 포부 이후에도 노력한 점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뜬금없이 입사 포부를 작성하지 마라라는 뜻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지원 동기 적으라 하니까 노력한 점을 너무 아무거나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NCS 딱 직무 기반 원하기 때문에 경력, 경험, 교육사항을 바탕으로 노력한 점을 작성해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순서대로 작성하시고요. 600자를 두 등분으로 나누고요. 자, 지원 동기, 노력한 점, 입사 후 포부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요.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그리고 노력한 점과 앞으로의 목표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요. 지원 동기는 일단 본인이 지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승무원이 되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해왔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지원했고 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단락에서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는 프로시저라는 거죠. 틀이 됩니다. 그리고 입사 후 포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곳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가장 좋겠죠. 글은 일단 연결성이 있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전략으로는 입사 후 포부 한 문장 구체적으로 넣어주시고요. 자, 이를 위해서 그 노력했던 점을 앞에서 이야기했었으면 뒤에서는 안 해도 되지만 앞에서 안 했다면 여기서 한번 짚어주시고, 아니면 앞에서 안 했던 것을 입사 후 포부로 연결할 것이라면 앞에서 했던 거 노력했던 점 빼고 또 여기에서는 새롭게 포인팅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포인팅 했던 것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것들을 반드시 내가 이곳에서 이루어내겠다라는 그 계획을 실행하겠다라는 미래지향 의지형으로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부를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 안전 자격증 취득했던 것을 경력, 경험, 교육상의 포인팅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열차 내 안전사고 대처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자격증을 취득해왔다. 나아가서 앞으로 이런 교육 참여도 하고 이런 자격증 취득까지 더해서 내가 말한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 라는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지원 동기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바로 포부 이야기하면서 노력했던 점을 같이 여기에서 경력 경험 교육사항 넣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본인이 포부에서 연결했던 것을 이런 것을 하겠다,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미래지향 의지형으로 답변 마무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 처음부터 들으시면서 차근차근 타이핑하면서 정리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항목 모두 봤습니다. 뭐 똑같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차근차근 질문에서 원하는 부분에 맞춰서 그 니즈를 충족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남들이 뻔하게 말하지 않는 본인만의 문장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일반화된 이론적인 말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몸소 느낀 가치관, 그리고 본인이 공부하면서 본인만의 어떤 공식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공감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목, 첫 문장, 두 번째 문장까지 힘이 굉장히 크고요. 마지막 문장의 마무리가 질문에 대한 자연스러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단순히 뚝 끊기는 답변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지성으로 입사업 포부 갈아 넣지 말아주세요. 모든 답변이 무지성으로. 그렇게 하면 질문에 원하는 그 마무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직무수행 계획서는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정말 수도 없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 영상들 참고해 주십시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지원하시려면 제 영상 다 보셔야 돼요. 다 보시면 똑똑해집니다. 정말로 열차 승무원 관련해서는. 자, 개인적으로 이제 그 3등분, 2등분, 4등분 다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3등분을 강조했지만 다 가능하니까요. 자유롭게 본인 상황에 맞게. 분량은 너무 부족하고 성의 없어 보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경력 경험 교육사항도 이전에 제 영상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꼭 확인해 봐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방법, 줄글로 표현하는 방법 다양합니다. 직무수행 계획서도요, 줄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경력 경험 교육사항처럼 뭐 주제 적고 1, 2, 3 번호 붙여가면서 하는 자유로운 방식이 있으니까 너무 난잡해 보이지 않도록만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자의 개성을 살리되 정확하고 공감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엮어달라. 그러면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자소서 면접 똑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목표가요, 이번 인턴 채용을 통해서 제 최종 합격생 100명 채우는 건데 조금 뭐 무리수가 있죠. 지금 현재 78명이니까 22명, 48명, 22명, 거의 50%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작년 안에 70명, 그리고 재작년에 10명,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약 78명 합격시켰고요, 거의. 그리고 올해 안에 합격생 100호는 제가 반드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코레일 관광개발 채용은 무조건 연에 2번 이상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회 올 거니까요. 혹시나 서류 합격률이 극악에 가까우니까 서류 합격률이 너무 높다고 지원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해보세요. 인턴 승무원 했던 분들이 결국 정규직으로 많이 됩니다. 제가 정규직 지난번에 11명이나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미 인턴에 많이 합격시켜놨기 때문이죠. 저의 이제 나쁜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버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자기소개서 첨삭 특별 클래스 진행하고 있고요. 차별화된 그리고 모두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자기소개서 첨삭, 그리고 기업 분석부터 기출문제, 준비, 가이던스 그리고 제공해드리고요. 안내방송, 훈련, 롤플레잉까지 면접 준비와 자소서 준비 모두 올인원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영상 특별 클래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 분과 하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정말 크고 실제로 78명 합격생 또한 다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신 분들이죠.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제가 카톡 댓글 줄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